필사즉생, 필생즉사의 각오로 멘토라 수학 상향 계단을 타셔야 됩니다. 첫 문제는 질문식 수업입니다. 신앙중학교 3학년 1학기 2차 고사 대비 프린트물 5번 문제입니다. 다음 두 2차 함수를 읽어내셔야 됩니다. 둘 다 첫 번째 함수를 G1 함수, 얘를 G2라는 표현을 쓸 거야. 그럼 읽어볼게. G1으로 G2를 읽어도 괜찮고 G2로 G1을 읽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G1으로 G2를 읽어볼게. 아하, Y콜 4X 제곱을, 자, 나는 수학하는 사람 좀 낯설어도 한글은 좀 뺄 겁니다. Y축 방향으로 어떻게 평행이동해야 G2가 됩니까? 그렇지, Y축과 평행하게 7만큼 평행이동한다고 쓰는 겁니다. 이게 평행이동 정의다. 맞죠? 왜냐고 물으시거든. 7을 넘겨서 Y 자리에 Y-7을 대입하기 때문에 Y축과 평행하게 7만큼 평행이동이다 한다. 그래? 그러면 이 꼭지점이 원래 0,0이었잖아요. 이 점이 쭉 올라가서 이 새로운 꼭지점 O'이라 한다면 0,7이 된다고. 그 말은 이 빨간색 막대, 꼭지점을 잇는 이 두 선분의 길이는 7이죠. 이렇게 전부 다 7로 다 일정하다고, 이렇게. 알겠나요? A, B든 이 사이 전부 다 움직이는 길이 같다고, 전부 똑같아요. 알겠나요? 그래서 보자마자 0.7초 만에 답을 7이라고 읽으셔야 돼요. 둘 다 보여드릴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풀이부터 보여드릴게. 내 제자들은 누가 뭐라도 어떤 소리를 하더라도 선생님처럼 수학은 함수라고 얘기하세요. 그걸 반박하는 선생님이 있으면 내가 그 선생님하고 진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진짜 농담 아니고요. 수학은 함수가 맞습니다. 내 제자들 알았지? 자, 그리고 축은 제일 처음에 축이 주어졌잖아. x = 4를 표현해 보세요. 어떻게 표현해? 자, 질문할 거야. 2차 함수는 어떤 곡선이죠? 뭐 해야 된 대칭? 그렇지, 선대칭이에요. x = 4를 기준해서 접으면 완전히 포개진다는 거지.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축에 수직함 직선을, 흔히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이 두 점 보이나? 두근두근하죠? 이 점 A와 B는 어떤 관계가 있어? A와 B의 같은 관계가 아니고 중점이 축 위에 존재한다. 대칭의 정의는 필기하셔야 됩니다. 꼭 나옵니다. 대칭의 정의는 같은 거리만큼, 그리고 어떤 조건? 수직 조건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어려워집니다. 이거처럼 쉽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래? 그런데 여기 있는 P점과 Q점 한번 째려보세요. 2,4는 대충 어디 있어? 대충 뭐 이 정도 위에 있겠네. P 그 정도? 2,4 이해되나요? 5,-는 대충 이 정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제일 첫 단추는 그래프 개형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꼭지점을 몰라? 4, 별로 쓸 수 있나? 그럼 이 그림 가지고 그대로 읽어볼까요? 이걸 그래프 리딩하세요. y는 최고적인 계수 a를 잡고요. 꼭지점 x 좌표는 4니까 x-4 전체 제곱 플러스 별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p를 대입해. p점 2,4잖아. y 자리에 4를 대입하고요. x 자리에 2를 대입해. 그래서 2 빼기 4 제곱이니까 4a 플러스 별이 되네. 점 q도 대입하세요. x 자리에 5를, y 자리에 -5를 대입해서 5를 대입하면 5 빼기 4 1이 되니까 a 플러스 별, 문자 두 개씩 두 개를 빼버리면 9 = 3a, a 값은 3. a가 3이에요. 3을 집어넣으면 12가 되겠네. 그럼 별 값은 얼마예요? -8이라고 쓰시면 돼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풀입니다. 이건 고3 때까지 써볼 수 있는 정말 좋은 세련된 풀입니다. 오케이, 식으로 한번 풀어드릴게요. 이걸 식으로만 푼다면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사실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중학교 버전을 풀려면 그러면 어떻게 풀면 될까요? 어차피 근데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 나와야 되겠네, 그지? 여기다가 P점, Q점 대입하는 거니까 뭐 결은 똑같겠네. 다른 풀이 같겠네. 세 점이 주어진다면, 만약에 세 점이 주어져. 그렇다면 일반형이라 부르지. 이렇게 계산을 해서 대입해서 푸는 게 조금 편합니다. 근데 꼭지점, 축이 주어져 있거나 꼭지점이 주어져 있으면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이걸 표준형이라고 부르지 아마? 교육과정에는 그러죠? 표준형이라고 풀어서 읽어내셔야 됩니다. 내가 저번 시간에 수업했지만 이걸 읽어내셔야 됩니다. y = a 곱 x-p의 전체 제곱 플러스 q. y는 a 곱 x 플러스 p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q. y는 a 곱 x 마이너스 p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q. y는 a 곱 x 플러스 p 전체 제곱 플러스 q. 이 네 가지를 같은 듯 다르죠?
전부 다 읽어내셔야 됩니다. 외우면 안 된다. 평이동으로 신앙중학교 3학년 2학기 1차 고사 대비 프린트물 12번 문제입니다. 이 문장 구조를 읽고 나는 먼저 이 기억부터 해석할 거예요. 보면 내 제자들은 이걸 보자마자 뭘 그린다? 그래프를 그리세요. 최고차의 계수 양수니까 맞죠? x제곱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한 모양이라 부른다. 그런데 문제 한번 보세요. 기억을 읽으면 이 거리가 얼마래? 8이라고 했네. x축과 만나는 두근두근 이 캡틴 A, 캡틴 B를 한다면 이 선분 AB 거리가 8. 무슨 놔둘 거야? 축을 표현할 거예요.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x축과 수직한 직선을 우리는 x축을 마이너스 1이라고 표현하지. 뭐 하고 싶은 얘기 많지만 조금 생략할 거야. 이 정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하지만 2차 함수는 축, 직선, 기준, 대칭이야. 대칭 이동이 지금 두 개 있습니다. 점 대칭 그리고 직선 대칭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 선 대칭이라고 했어. 그러면 대칭의 정의는 같은 거리만큼 수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 선분의 AB 거리가 8이니까 이 점을 그냥 미들 포인트 M이라 잡을 거야. 그럼 AM 거리랑 BM 거리는 16이죠? 4가 되죠? 그렇네. 그러면 여기 점이 M, 여기 마이너스 1,0이니까 4 오른쪽으로 가면 3,0이 되네. 4 왼쪽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5,0이 되네. 그래서 고등수학을 지금 선행학습하는 친구들은 인수정리라고 말을 기억날 겁니다. 자, x축과 3에서 만났어. 뭘 인수로 가지지? x 마이너스 3을 인수로 가지지. x축과 마이너스 5에서 만났어. 뭘 인수로 가지지? x 플러스 5를 인수로 가집니다. 그래? 근데 제곱제기수 1이잖아. 그죠? 두 가지 방법입니다. 나는 함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함수 그대로 읽어내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함수를 그대로 읽어내세요. y는 최고차의 계수 1이잖아. 1 붙여주고 두 인수의 곱이란다. x-3, x 플러스 5 전개해버리면 x제곱 플러스 2x-8. 그래서 a값은 b값은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식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식으로만 한다면 보세요. 두 근과 계수형을 혹시 배웠나요? 근과 계수로 푼다면 모르는 친구들 하지 마세요. 두 근의 합 마이너스 5 더하기 3은 근과 계수의 관계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a 값은 2가 됩니다. 몰라든다. 두 근의 곱은 a 곱 c죠. a 곱 c. 최고차 계수분의 상수. 그래서 b는 잠깐만요. 이게 틀렸네. 이게 마이너스 15인데 그죠? 전개식이 틀렸네요. b는 마이너스 15입니다. 14번 문제 읽겠습니다. 신앙중학교 3학년 2학기 1차 고사. 이 두 글자로 뭐라 부르지? 이 그래프 G는 고정이에요. 이걸 그리는데 이걸 그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그리려면 그리겠지만 이 그래프와 뭐를 공유한대? 꼭지점에 같으니까 지원 꼭지점 구하는 방법, 빠르게 구하는 방법도 있어. 근데 내가 이제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다고 이제 나중에 가르쳐 줄 거야. 고등부 올라가면 가르쳐 줄 거야. 우선 FM들을 그려줄게. G1은 Y는 3분의 1을 분배법칙 써버리면 3분의 1 소가로 X제곱 마이너스 6X 가로 닫고 X 계수의 반의 제곱 9 없던 거니까 빼주시고 따라오지. 결합법칙이지. 완전 조곱이 되네.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X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 빠져놓으면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있으니까 마이너스 4. 이건 y 이퀄 3분의 1 x제곱을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이도한 그래프. 대충이라도 그려. 대충이라도. 정교하게 그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3, 마이너스 4. 그래서 이렇게 개형을 그리는 방법을 우리는 수학이라 부른다. 필요하면 정비라. 필요하면 소묘. 대충 그려. 스케치를 하는 거야. 그래. 근데 1,2를 지나잖아. 상식적으로 1,2면 3 왼쪽으로 1 있고 2니까 요쯤 있겠네. 어떤 그래프? 같이 그리면 되잖아. 이렇게. 그려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한다. 수학이 잘하지. 그래서 꼭지점이 3, 마이너스 4니까 y는 최고차의 기준 몰라. x 마이너스 3 전체 제곱 마이너스 4로 쓰면 되겠네. 그럼 여기다가 a를 잡아놓으면 되잖아요. a 자리에 1,2를 집어넣어. y 자리에 2, x 자리에 1이니까 4a 마이너스 4.
적당한 암산도 필요하다. 뭐에다가 4를 빼야 2가 돼? 6이 되겠나, 그지? 그럼 A 값은 이렇게 된다고. 식만 쓰라니까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잖아. 쌤이 그림을 그리라는 이유가 개형을 그리라는 거지. 만약 그래프를 그리라면 그래프 그리시면 되죠, 그죠? 초록색 그려놨네. 3학년 2학기 센 문제 244번 문제. 오른쪽 그림에 정사각형 ABCD가 있어요. 물론 이걸 조금 더 고등부 수학 중에 조금 어려운 수학을 배우면 세변 길이를 알 때 넓이를 구하는 해론 공식이 있어요. 또는 이걸 좌표로 바꿔서 풀 수 있는 신발끈 공식 또는 사선식 공식으로 좌표를 만들어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풀어줄게 나중에는. 지금은 그렇게 안 배운 걸 내가 가르치기 좀 힘들어요. 원리 정말 중요하다. 올해 수능에 이 문제도 나옵니다. 고3들 2022년 8월 31일에 쳤던 고3 평가원 기출문제 이론 똑같은 문제 나와 있습니다. 잘 봐. 보세요. 그래. 우선 정사각형 ABCD에 집중해 보세요.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를 2A를 잡았네. 왜 2를 잡았냐면 이 BM 길이를 A로 표현할 수 있거든. 그럼 얘도 A고요. 두 줄짜리 길이는 전부 A가 되잖아. 이건 2A가 될 것이고. 이거 어떻게 구할 거냐면 삼각형 A, B, M 찾아보세요. 이 넓이 S1과 이 넓이 사실 같지요. 요거 두 개. 더하기 이 가운데 있는 넓이 삼각형 A, M, N 넓이 더해주면 어때요? 맞죠? A, M, N 어때? 두 개 더하면 그리고 한 개 더 남았잖아, 그제? 마지막 삼각형 직각 2등변 삼각형 S3 더해주면 어때요? 삼각형 C, M, N 어때? 그럼 잘 보세요. 정사각형 넓이는 2A 전체의 제곱이 될 것이고 ABM 넓이 집중해 보세요. 2A 곱하기 A 그 끼인 각 90도니까 밑변 A 높이 2A 잡으면 2분의 1 곱하기 2A 곱하기 A 이게 몇 개? 두 개 더하기 삼각형 AMN 넓이인데 우선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선분 AM 거리랑 선분 AN 거리를 계산할 거야. 루트 빗변 길이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 계산하면 루트 5A 제곱 암산하면 선분 AM 거리는 루트 5곱 A가 된다고요. 그래? 근데 끼인값의 사인값을 알면 이렇게 구할 수 있죠. 2분의 1 곱하기 루트 5A 곱하기 루트 5A니까 제곱이 될 것이고 그 끼인값의 사인값이 되겠네. 그 다음에 삼각형 CMN 보이나요? 이 넓이는 직각 2등변 삼각형이네. 2분의 1 곱 A 곱 A 얘 풀면 사인값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산수는 조금 생략할 거니까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삼각 B의 정의는 두 가지가 있댔습니다. 자, 이미 필기되어 있는 친구들은 굳이 필기하지 마시고 자, 두 가지 다 하셔야 됩니다. 자, 복습합니다.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어요. 각 A의 대변을 small a, 각 B의 대변을 small b, 각 C의 대변을 small c. 그래서 보통 이제 각을 세타라는 표현을 많이 쓴단다. 표현에서 뭐 알파라는 표현을 쓸게요. 그리스 문자 알파, 요거를 베타로 잡을까요? 그러면 사인 알파의 정의는 빗변 길이분의 빗변이 어디예요? 스몰 c잖아. c분의 그 알파의 대변이 정의다. 한글 안 적어도 되겠지? 필기되는 친구들은. 그리고 안 되는 친구들은 영상 다운받아서 그냥 보세요. 빗변분의 그 알파의 대변이 정의다. 고3 졸업할 때까지 쓰인다. 이걸 알아야 수일 진도 나가는 친구들은 삼각함수가 다음 달에는 오거든. 공식 200개 넘어가요. 단 하나도 안 틀릴 겁니다. 빗변분의 대변이 정의다. 코사인 알파의 정의는 직각삼각형의 빗변분의 그 알파의 이웃변. 알파 이웃변이 어디 있어요? 붙어있는 게 스몰 b거든. 탄젠트 알파의 정의는 알파의 이웃변분의 대변이에요. 그래서 b분의 a가 되죠. 그럼 말로 할 겁니다. 사인 베타의 정의는 빗변 길이 c분의 그 베타의 대변 b가 되는 거야. 코사인 베타의 정의는 빗변분의 이웃변 c분의 a가 되는 거지. 탄젠트 베타의 정의는 이웃변분의 대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올해 수능 논문 문제 한번 보여드릴까? 맞아요. 정사각형 절반이라고 했었지. 정사각형 절반. 흔히 특수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직각 2등변 삼각형도 올해 수능에 나옵니다. 자, 정사각형 절반. 오랜만에 유도 한번 할까? 꼭지각 60도의 수직이등분선을 그었어요. 각의등분선을 작동을 한다면 흔히 특수비가 나오지요. 자, 삼각형 A, B, C라 할게. 이 각이 쪼개지니까 30도네.
얘가 60도 되지? 30도 대변을 1로 잡아봐. 그럼 60도 대변 루트 3이 되죠. 90도 대변 2가 되죠. 사인 30도는 빗변분의 대변 얼마죠? 2분의 1이 되죠. 맞죠?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 탄젠트 60도는 1분의 루트 3. 오케이. 이 정도만 하고 자 다시 오른쪽 갑니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 자 45도, 45도, 90도 대변 순서로 1대 1대 루트 2가 되죠. 그러면 그 사인 45도는 빗변분의 대변이니까 2분의 루트 2. 코사인 45도도 2분의 루트 2죠. 정말 중요합니다. 탄젠트 45도 1분의 1, 1이 되죠. 이거랑 이 단위원 같이 연결시켜 드릴게요. 따로가 아닙니다. 같이 계셔야 되고요. 4분 원 중에 하나만 그리면 안 되고 쌤처럼 온자는 원을 다 그리세요. 그리고 숙제한다. 이 내용을 그대로 고3 때까지 연결시켜 드릴 겁니다. 약속했다. 잘 보세요. 공식 외울 필요 없습니다.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혹시 미적분할 친구들은 그 사이에 15도와 75도까지 기억하랬습니다. 나중에 유도해 드릴게요. 지금은 0도, 30도, 45도, 60도 순서로만 할까요? 그러면 사인 알파의 정의는 단위원에서 사인의 정의는 우리 원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퀄 1이라고 이제 배우게 될 거야. 반지름 길이가 1. 이걸 우리 시초선 x축이라고 부르거든. 1,0에 출발해서 또로로로로 또 계속 0,1까지 움직일 거야. 사인의 정의는 단위원의 반지름 길이분의 동경이란 말 들어본 적 있나? 저들 동경을 설명해 볼게. 이 시초선을 기준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걸 양해각이라고 부르거든. 양해각이 그러니까 원 위에 있는 점과 만나는 점을 우리는 동경이라고 부릅니다. 원과 만나는 점을 동경 P라고 부르고요. 이 점을 별, 콤마, 하트로 잡는다면 이 각 크기를 이만큼 양해각을 알파로 잡을게요. 사인의 정의는 단위원의 반지름 길이분의 동경 P의 Y좌표 하트가 올라간다고. 이게 정의다. 꼭 기억하랬다. 코사인 알파의 정의는 반지름 길이 분의 동경 P의 X좌표 별이 되는 거야. 탄젠트 알파의 정의는 별분의 하트가 됩니다. 자 그럼 봐봐. 사인 0은 얼마일까요? 사인 0도는 이 점에서 동경이 반이온은 반지름은 1인데 동경 P Y좌표가 0이잖아. 사인 0은 0. 사인 30도 여기서 나오지? 얼마지? 2분의 1이 되겠네.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루트는 1.414 약 0.7 정도 된다. 사인 60도는 그렇지 2분의 루트 3이 되죠. 따라오죠? 하나만 익히지 말고 외우지 말고 같이 익히시면 돼요. 이 둘 같이 익히면 돼. 같이. 그러면 사인 90도 학생명 암산해 볼까? 그렇지 1분의 1이라고 익히시는 게 맞아. 근데 사인 값은 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커지지. 자 코사인도 한번 숙지해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코사인 0도는 단위원의 반지름분의 1이죠. 그러니까 사인은 세워져 있는 막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막대 길이가 점점점 커지죠. 이렇게 막대가. 그런데 코사인은 누워져 있는 막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 1사분면에서는 줄어들어요. 1사분면에서는 1분의 1. 그러면 코사인 30도는 얼마야? 그렇지. 빗변분의 이웃변이니까 2분의 루트 3. 루트 3은 1.732. 그래서 약 0.8 정도 된다. 그 다음 코사인 45도는 그렇지. 2분의 루트 2가 되지.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 되죠. 그 다음 코사인 90도는 아니요. 내절들은 1분의 0이라고 익히세요. 단위원의 반지름 길이분의 동경 P의 X좌표. X좌표 이거 여기잖아. 0, 0. 그 다음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탄젠트 읽어볼게. 탄젠트 0의 정의는 동경 P의 X좌표분의 동경 P의 Y좌표를 했다. 0이라고 누가 0이라고 그래? 1분의 0이라고 했지. 맞아. 탄젠트 30도는 얼마예요? 이웃변분의 대변. 그죠? 이웃변분의 대변. 그래서 3분의 루트 3 따라오나요? 탄젠트 45도는요? 1이 되죠. 1분의 1이 되는 거고. 탄젠트 60도는 1분의 루트 3이 되죠. 다음 탄젠트 89 정도 해볼게요. 계산기에 두드리면 약 57 정도가 돼요. 왜 57도라고 57 라디안이라고 부르냐면 이걸 닮은 비로 분댔지. 어떻게 본다면 C점을 지나면서 X축과 평행 직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새로운 점, 이 점을 Q로 잡을 거야. 자, 이 점을 Q로 잡을 거거든. 그럼 P에서 수직의 발을 H를 잡고요.
Q에서 수직의 발을 C를 잡는다면 자, 이 점 원점 O로 잡으세요. 삼각형 OPH랑 C물러 닮았네? 삼각형 OQH 어때요? OPH랑 OQH는 닮았잖아. 이걸 이용할 거야. 원래 탄젠트 알파의 정의는 이 동경 P의 X좌표분의 Y좌표였잖아. 그런데 이걸 어떻게 했냐면 요만큼 길이 항상 OC 길이 1이잖아. 그래서 OC 길이 1분의 2점 Q의 좌표. 그래서 1, 네모가 될 거지. 네모를 올린다고. 그래서 네모 좌표는 90도 이 점 P가 점점점 90도 다가가면 Q는 점 올라가잖아. 이렇게 되죠. 안 그래? 그래서 이 90도에 89도만 가까워져도 57 정도가 돼요. 근데 만약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탄젠트 90도를 치면요. 그냥 무한대가 나와요. 인피니티가 나와. 또는 계산기에 따라서 에러가 나오기도 합니다. 값을 정할 수가 없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너네들이 결국 배워야 될 sin x, 코사인 x, 탄젠트 x 그래프를 그려내셔야 됩니다. 재물식 수업입니다. 삼각형 ABC가 있어. 모든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어. 읽어볼까? S 조건입니다. 검산하는 방법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검산해 보셔도 괜찮아요. 변의 비는 1대 루트 2대 3. 다시 나는 너네들이 못 보는 걸 보여줄 겁니다. 다시 삼각형 ABC를 읽으라 한다면 S 조건이요. 만약에 너네들이 고2 수업이거나 고3 수업이면 X 더하기 Y 이 각 크기랑 이 크기 다 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읽어내시는 게 맞아. 지금은 안 보여줄 거야. 나중에 구할 수 있을 거야. 넌 못 보는 걸 내가 보게 해줄 거야. 그럼 잘 봐. 내 자녀들 잘 봐. 어떻게 풀 거냐면 우선 넓이가 같대. 이걸 전문용어로 가정이란 말을 쓴단다. 가정일 때 결론을 계산할 수 있니? 이제 고1 과정에서 명제라고 배우게 된단다. 그래서 가정을 만족하려면 S1과 S2가 넓이가 같으려면 밑변의 길이가 같아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가정을 읽어봐봐 한다면 BM 거리와 CM 거리는 맞아요. 3으로 일정해요. 이해되나요? 이 거리가 하여튼 일정하다고요. 그래? 그 숨은 그림 찾기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 만약에 점 M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푼 친구 있고 또 저렇게 푼 친구가 있는데 저렇게 푼 친구부터 보여드릴게. 선분 AM의 연장선을 쭉 그어보세요. 쭉 그었지? 그런 후에 점 B에서 그 초록색 연장선 위에 그은 수직의 발 한번 떨어뜨려 보세요. 수직의 발로 뭘로 잡아줄까? 뭐 H를 잡을까?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수직의 발 떨어뜨려 보세요. 그러면 요점을 H를 한다면 자, 수분 그림 찾게요. 닮은 보이죠? 막꼭지가 점점 그렸죠? 한 줄 한 줄 같죠? 그지? 직각이죠? 무슨 닮음이죠? 다시 삼각형 MBH 찾아봐. MBH 괜찮지? 그 다음에 M 어디? AC죠. 그렇지. 이것도 순서 틀리면 감점됩니다. MAC가 되죠. 이해되나? 무슨 닮음? AA 닮음이 되겠네. 왜? 점, 별. 점이란다. 여기 있는 직각으로 닮았잖아. 그럼 이름과 크기를 별로 잡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별이 크기를 뭐가 같다 그러면? X가 될 수밖에 없지. 알겠나요? 이거 다 찾아내는 것도 중요해요. 그럼 좋았어. 어떻게 풀면 될까 그러면? 그렇지. A에서 M까지 거리가 얼마지? 9죠? 왜? 피타고라스 쓰면 되지. 이 정도가 따라오지.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3이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이건 뭐에 대한 대변이면 닮은 비는 90도의 대변 길이로 닮은 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다. 닮은 비. 맞죠? 닮은 비는 90도 대변 3대 9가 되니까 1대 3이 되겠네. 그럼 변의 비례 길이를 어떻게 잡을 수 있니? 라고 묻거든. 그래? 그러면 x의 대변 길이를 만약에 뭐 1로 잡을까? 괜찮지? 그러면 여기 x 대변 길이를 3을 잡아주잖아. 그럼 3에 해당하는 길이가 실제 길이가 3이잖아. 그럼 실제 길이가 1이 될 수밖에 없네. 그럼 피타고라스면 BH 거리는 뭐가 돼요? BH 거리는 피타고라스니까 9 빼기 1에서 루트 8, 2루트 2가 되겠네. 알겠지? 그래? 근데 물은 건 탄젠트 y를 물었네? 준식이를 계산해보자. 탄젠트 y 정의는
삼각형 ABH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어. 그래서 이웃변분의 대변인의 이웃변 길이는 9 더하기 1, 10분의 그 대변 2루트 2라고 쓰시면 돼요. 또는 두 번째 풀이는 수직의 발을 어떻게 떨어뜨리면 되냐면 일반적으로 M에서 보통은 이렇게 많이 떨어뜨리죠. AB에 내린 수직의 발. 풀이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풀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그냥 편의상 N이라 잡을게요. 그럼 생각해봐. 20그림 찾기거든. 어떻게 잡으면 될까? 두 번째 풀입니다. 점 M에서 선분 AB에 내린 수직의 발을 N으로 잡을 거예요. 근데 넓이가 같았네. 가정에서 그지? 그러면 삼각형 ACM 넓이는 고정이잖아. S1, S2 계산할까? 2분의 1 곱 밑변 길이 3인 거 알겠지? 그래서 3 곱하기 높이 6루트 2가 되니까 얼마예요? 9루트 2. 그냥 고정이야. 픽스. 그런데 그러면 삼각형 ABM도 넓이가 9루트 2가 되겠네. 근데 밑변 길이 6루트 2잖아요. 자, S1 계산한다. S1은 6루트 3이네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을 6루트 3 곱하기 높이는 선분 MN 되겠네. 이 S1이 바로 9루트 2라고요. 그러면 요 약분되니까 3루트 3을 나눠버리면 선분 MN 거리는 3루트 3분의 9루트 2가 되겠네. 맞죠? 유리화하면 루트 3을 똑같이 나눠봐봐. 그러면 9가 되고 약분되고 그냥 선분 MN 길이는 그냥 고정이잖아. 근데 이 길이만 이렇게 푸는 풀이 말고도 다른 풀도 있어요. 사실은. 다른 풀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길이 이제 루트 2 구해진다고. 그럼 탄젠트 Y인데 탄젠트는 이웃변분의 대변인데 그럼 선분 AN 거리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거지. 그렇지. 피타고라스면 구해지잖아. 똑같이 구하면 됩니다. 산수는 생략할 겁니다. 대신 다른 풀이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런 풀이는 우리 고3 때 풀어주면 되게 좋아해요. 풀이를 여러 가지 보여주거든. 고3들 풀이를 내가 중학교 풀이 되게 많이 보여줘요. 이게 훨씬 좋은 풀입니다. 지금 푸는 풀이는 고3 풀입니다. 몰라도 됩니다. 아직은. 나중에 풀 수 있어야 돼요. 삼각형 ABC 넓이 조금 더 올려 똑같은 거야. 삼각형 ABC 넓이를 두 개를 쪼갤 겁니다. 삼각형 ACM 더하기 삼각형 ABM으로 풀어버리면 돼요. 무슨 말이냐? 삼각형 ABC는 크게 보면 고정이죠. 이건 풀이는 굳이 안 할 겁니다. 얘는 고정이잖아요. 그럼 보세요. 삼각형 ACM도 우리 계산했잖아. 그냥 고정이죠. 근데 삼각형 ABM을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게 볼 거란 얘기야. 이걸 이렇게 보면 어떨까? 삼각형 ABM 넓이를 2분의 1 곱하기 선분 AB 거리 6루트 3 곱하기 선분 AM 거리. AM도 사실 구했잖아 이미. 9로 구했죠? 곱하기 사인 Y로 풀면 돼요. 그럼 사인 Y 값이 구해지거든. 그럼 사인 Y 값이 구해지고 나면 특수비로 해가지고 사인 Y 값을 직각삼각형을 그려 해가지고 구해지겠지? 그러면 사인의 정의는 빗변분의 대변이잖아? 그럼 피타고라스는 요 길이 구해지잖아? 그럼 탄젠트 Y 구해지지.